오늘은 건강을 망치는 불룩 나온 뱃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들은 나이가 들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불룩 나오게 됩니다. 배가 불룩 나오는 것은 지금 뱃속에 지방덩어리가 꽉 들어찼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배가 나오면 보기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주범이 된다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도 굶어봐도 엉뚱한 얼굴살만 빠지고 죽어라 안 빠지는 게 뱃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죽어라 안 빠지는 뱃속 지방덩어리는 대추에 이것을 넣고 끓여 마시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내 건강을 무너뜨리는 뱃살이 걱정이시라면 이번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뱃살은 겨울철에 야금야금 더 늘어납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서 겨울철을 지나고 보면 몸무게는 더 늘고 배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뱃살은 찌기는 쉬워도 빼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뱃살 좀 빼자고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뱃살은 눈도 깜짝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라 안 빠지는 게 뱃살입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내 건강을 망치고 있으니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특히 뱃속 내장 사이에 낀 내장 지방은 몸속에 온갖 염증을 다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내장 지방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염증 물질을 분비해 온갖 염증을 다 만든다고 했습니다. 내장 지방이 일으키는 질환은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혈관 관련 질환을 발생하게 만들어 생명을 위협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배가 나왔다고 다 내장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쌓인 내장 지방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뱃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입니다. 전문가들은 내장 장기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내장 지방이라고 하고 전신의 피부 밑과 근육 사이에 쌓인 지방을 피하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피하 지방은 팔다리, 엉덩이, 허벅지에 쌓이고 아랫배에도 축적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건강을 더 위협하는 지방이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내장 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배가 불룩 나왔는데 이것이 내장 지방인지 피하 지방인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집에 줄자가 있다면 줄자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줄자로 배꼽 주변 살집이 가장 두꺼운 곳의 둘레를 재보는 겁니다. 이때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라면 내장 장기 사이에 지방이 쌓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줄자가 없다고요? 그러시다면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눕습니다. 이때 양무릎은 접어서 세우고 긴장을 풀고 배에 힘을 빼줍니다. 그 다음 양손으로 배꼽 주위 살을 잡아봅니다. 이때 살이 뭉텅이로 양손 가득 잡히면 이것은 피하 지방이 쌓인 것이고 배가 빵빵하게 나와 있어서 잡으려 해도 살이 손에 한 움큼 잡히지 않고 피부만 잡힌다면 이것은 내장 비만 배불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장 장기 사이에 쌓여서 염증 물질을 만드는 내장 지방은 왜 생기고 어떻게 해야 빠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내장 지방이 쌓이는 원인은 식생활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쌀밥, 빵, 과자, 밀가루 음식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요. 왜냐?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몸은 에너지로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건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 내장 사이에 저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 장기 사이에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으려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뱃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쉽게 축적되지만 관리만 잘하면 빠지는 것도 피하 지방보다는 쉽게 빠진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내장 지방을 빼는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달리기, 수영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정도만 꾸준히 해도 서서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것도 함께 드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가 체지방은 물론이고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추의 어떤 성분이 체지방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대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추에 풍부한 칼슘이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몸속 지방 덩어리를 분해해주는 효능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추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말려서 섭취하는 게 더 좋은 효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왜냐? 대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이 2배 이상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이뇨작용과 부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무기질 성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린 대추가 내장 지방은 물론이고 혈관 비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혈관 비만이란 혈관에 지방 덩어리가 쌓이고 혈액 속에도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증가돼 고지혈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식물성 스테롤 성분이 체지방 분해는 물론이고 혈관에 낀 기름 찌꺼기도 청소해주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추는 어떻게 섭취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대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셔도 좋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한두 번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대추를 넣고 밥을 해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추를 그냥 통째로 넣고 밥을 해 드셔도 됩니다만 대추를 끓인 물만 넣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린 대추 한 주먹 정도를 식초를 탄 물에 넣고 10분 정도 불려서 깨끗이 씻고 씨와 과육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이때 대추씨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 대추씨는 고지혈증과 내장 비만에 도움이 되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성분이 과육보다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씨를 분리하는 이유는 씨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오게 하는 것인데요. 준비된 대추와 과육은 기름 없는 팬에 3분 정도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 1리터를 넣고 중불로 1시간 정도 끓입니다. 완성된 물로 밥물을 해 밥을 해 드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추를 끓여서 차로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추차를 끓일 때 한 가지 더 넣어서 끓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생강입니다. 대추에 생강을 넣어서 끓이는 이유는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내장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 생성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추와 생강을 함께 끓여 먹으면 시너지 작용으로 더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대추차는 이렇게 끓입니다. 말린 대추 15개 정도를 준비하고 생강 15g 정도를 씻어서 얇게 썰어줍니다. 대추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씨와 과육을 분리해 볶아서 준비합니다. 여기에 물 1리터를 넣고 1시간 정도 끓이면 완성됩니다. 대추차는 넉넉히 만들어서 하루에 2-3번 종이컵으로 1컵 정도씩 마셔도 됩니다. 대추도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대추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콩팥 질환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대추를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이 날 수도 있으니 하루 권장 섭취량인 20알 정도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갖 염증 다 만드는 내장지방 뱃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죽어라 버티는 뱃살이 걱정이시라면 유산소 운동과 함께 대추에 생강을 넣고 끓여서 꾸준히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뱃살 제거엔 대추 생강차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